오늘은 간단하게 이 땅 기운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은 어떤 땅은 기운이 어린애처럼 약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약하게 나. 요런 땅은 유년기라고 합니다. 유년기. 또 어떤 땅은 이 약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센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여기는 청년기예요. 또 어떤 땅은 이렇게 여기는 센 게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여기는 들쑥날쑥한데 여기는 어느 정도 센 것이 일정하게 있어요. 일정하게. 이건 장년기예요. 그리고 어떤 땅은 여기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뻗어 올라오는 데라면 여기는 이렇게 뻗어 올라오는 데라면 여기는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꺼져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 노년기. 일단 땅 자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땅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거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돼. 일이. 되질 않아요. 되다 말고 청년기에 가면은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하고 장년기는 다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청년기 초, 청년기 중, 청년기 말, 장년기도 초, 중, 말. 그 다음에 노년기에다가 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살면은 몸이 허약해져요. 질병도 생겨.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면은 얼마 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안 좋은 땅이다. 그러면 청년기는 어떠냐? 청년기는 기운은 센데 기운이 세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땅은 장년기입니다. 장년기가 좋은 땅이다. 그래서 청년기 초 여기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소송 같은 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면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뭐냐면 청년기 말에서부터 장년기 중까지, 더 정확하게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년기 말에서 장년기 초, 여기가 가장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베스트. 여기까지가 넘버 2. 청년기 말은 생명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잘 되고, 또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지감을 통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햇볕이 잘 드는 것이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기운, 즉 지감으로 본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이런 땅에다가 짓지 않고 예를 들면 언덕에다가 집을 하나 딱 지었다. 이러면 이게 좋은 집 같아요? 안 좋은 집 같아요? 그저 무식한 기감을 통해서 생각할 때도 안 좋을 것 같다. 또 내가 벌써 그린 것도 그렇고 이거 별로 안 좋게 그렸으니까 안 좋죠. 여기는 왜 안 좋으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은 바람이 많이 나요. 이 집은 밤에 잠잘라 그러면 유리창에 자꾸 귀신이 와서 으르르 불러요. 야, 아무개야 그러고 창문에 잠 못 자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귀신이 있다라고 느낌이 들면은 그럼 우리 자의식은 모르겠어요. 온갖 환상을 다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서 잠 못 자요. 뜬 눈으로 잠새고 낮에 자. 그럼 몸도 안 좋아져요. 그건 뭐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바람도 센데 그러면 기감이라고 안 되겠어요? 그럼 기감이 흐른다 이거예요. 기감이 친다 이러냐. 그래서 이런 데는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한국인지 아니면 뭐 동양인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백호 청룡하면서 이런 데다가 살아야지 좋다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가 명당이다. 명당이다. 왜냐면 기운을 막아주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를 명당이라고 그랬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당도 저렇게 명당도 예를 들면 우리가 길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명당이 있어요. 그 명당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명당이 아니고 아까 장년기 초 이게 명당이에요. 진짜로. 장년기 초가 명당은 명당인데 땅은 땅 지어는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자꾸 생겨. 뭐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서초동이니까 저기 뭐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가보면 어떤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식당이 터는 아주 좋은 터예요. 그래서 그 집도 안 와봐. 그게 좋은 터인지. 그래가지고 내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동차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자기네. 근데 여기 건물이 큰 게 이렇게 생겼어. 여기도 건물이 큰 게 생겼어. 이 집은 조그매.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은 터니까 여기를 옮기지 말라 그랬는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운이 전부 더 높아졌어.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예를 들면 장년기 초라고 하더라도 이 기운이 뺏깁니다. 이런 데로. 뺏겨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노년기로 변해요. 노년기. 즉, 다시 말하면 여기도 뭐냐면 다른 데로부터 이건 기운이 이쪽에 간 거예요. 옆에 덩치가 큰 것들이 많으면은 자기 기운을 뺏겨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작은 것을 큰 기운 쪽으로 뺏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가 탈기가 돼서 탈기. 그런데도 아직도 건물을 안 올리고 있어요. 다 탈기가 되고 이제 노년기가 되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커지면은 이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건물을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나 안 올리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운의 흐름을 볼 줄 모르면은 저런 고집을 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노년기 같은 데는 사업적으로도 모두가 잘 안 되는 데지만 노년기에 잘 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노년기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데는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장의사를 차리면 됩니다. 장의사는 이상해요. 또 장의사는 다들 사람들이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안정되고 아늑한 곳을 찾는데 이상하게 그 장의사는 쓸쓸하고 뭔가 귀신이 좀 나오는 데 가서 붙어 있어야지 장의사 같이. 장의사가 저 어디 광화문 한복판에 거기다가 또 딱 장의사 차리면 왠지 가고 싶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말할 때 이 땅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햇빛이 잘 드는 쪽, 이거 남쪽 방향이죠. 이런 걸 우리가 좋다 그러고, 건물은 꼭 남쪽이 아니라도 됩니다. 동쪽을 향해서 있어도 됩니다. 동쪽이나 남쪽을 향해서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라든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하고 틀리는 게 잠을 잘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북 방향으로 자세요. 머리를. 옛날에는 북쪽으로다가 잠을 자면은 시체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난 시체를 거기다 놓고선 하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시체를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정북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침판 있잖아요. 나침판으로 보면 여기가 북쪽이라고 가리키면은 이게 정북 방향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여기가 빨강색, 여기가 검정색. 자, 그러면 여기가 N, 그럼 여기는 S. 이쪽이 북쪽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5도 오른쪽으로 한 여기가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놓고서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부가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져요. 거기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땅하고 접지까지 하고 있으면 더더욱 좋고, 왜냐면 정북방향으로 자야지만이 쉽게 말하면은 지구로부터 자장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부가 늙고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물론 활성산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심, 이 우주심이 우리 몸을 이렇게 저렇게 쥐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쥐어뜯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북경향으로 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구 자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영향이 여러분들한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편안하게 자고 생각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는 가급적이면, 근데 이것도 함부로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넓은 방에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방 구조가 생긴 게 이렇지 않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폼으로다가 자는 사람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말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방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렇게 생겼는데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정북지 경향이다 그러면은 침대를 이렇게 놓고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꼭 이쪽이 또 재수없게 또 문 쪽이 정북 방향인데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하고선 자면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렇게 하고 자면은 이 문 열다가 들어오다가 이 공인가 하고선 머리통을 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운 좋게 북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정북 방향으로 자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쪽 정북 방향으로 저렇게 자면은 아마 한 80살 정도 살 수 있는 기운이라면은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렇게 되면은 기운이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뭐를 가지고서 얘기하냐면은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땅,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땅, 즉 청와대를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그림이 새로,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 유튜브로 볼 때는 보기 좋게 옆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저 중에서 지금 그 노란 선이 나와져 있는 저 밑에 파란 걸로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 옛날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는 땅 기운에 아주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바로 장영지초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땅 기운만은. 근데 그분이 흐르는 기운을 못 본 거예요. 자, 여기 땅, 이게 지금 산맥이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짓는 것보다는 여기다 짓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쪽이 막아주고 있어요. 이쪽도 있고. 여기다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장영지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기운으로만 보면 여기가 더 좋아요. 자, 문제점은 뭐냐? 저 청와대보다 더 앞쪽에 뭐가 있냐면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도 쉽게 말하면 저 맥에다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는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얼추만 아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모르느냐? 경복궁이라고 하는 데서는 저 뒤에 있는 저 산맥, 맥이 경복궁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앞뒤가 다 홍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쳐들어오든지 멸당합니다. 왜냐면 한복판에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깡패들도 싸울 때는 뒤에다가 저렇게 등지고 싸웁니다. 뭐 뒤에 막아줄 게 있는 데서 가서 서야지 싸움이 되지. 뒤가 펑 하면은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서 쳐들어오면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복궁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청와대는 또 뭐가 문제냐? 저 청와대는 자, 저 모습을 보면은 너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산 옆에다가 산에다가 세워놨어요.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까도 그랬죠. 그 옆에 땅에 차라리 더 좋다. 그 이유는 자, 저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청와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아까 내가 더 좋다고 한 땅은 여기예요. 땅 기운은 저기보다 안 좋아요. 여기는 작년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작년기 초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청와대는 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가 지면은 얘가 다 보호해 줍니다. 얘를. 근데 여기는 이게 너무 약해요. 여기는 강한데 여기는 약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칩니다. 바람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뒤를 너무 바짝 붙여놨어요. 이렇게 짓는 거는 이건 뭐 땅 기운 보는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 땅 기운 보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했는지 너무 뒤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기운이라는 건 흐르기도 해야 돼요. 나쁜 기운은 흘러나가야 돼요. 그 빠져나갈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가까이다 붙여놓으면 빠져나갈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에다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쓸데없이 그 넓은 그 앞에 운동장에다 갖다가 거기다가 자, 청와대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진만으로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짓는 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일단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청와대를 다시 져야 됩니다. 너무 지금 등에다 갖다가 밀어붙여서 지어놨고, 또 두 번째는 저 청와대 옆에 있는 건물, 저 건물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 건물들을 저렇게 바짝 갖다 붙여서 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건 기운이 흐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왼쪽에 있는 거, 거기는 청와대보다 더 높은 걸 지어야 됩니다. 높은 걸 지어야지만이 이쪽에서 흐르는 기운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짓는다면은 여기다가 더 이런 걸 지어놓고 트럼프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갖다 세워놓고 그러고 짓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 싫게 하면 안 되죠. 보기 싫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청와대는 이것부터 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너무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가재미 눈깔처럼 붙여놓을 게 아니라 얘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막기만 하지 기운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 빠져나갈 수 있게끔 넓게 짓든가 아니면 이렇게 짓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짓든가 이렇게 비스듬히 짓고 얘는 더 넓게 짓고 이렇게 짓든가. 그래서 기운이 반드시 나갈 기운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앞이 훤히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이 훤히 비면은 비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다행히 우리 뒤가 또 맨 땅이었는데 그냥 1층 땅이었는데 뒤에서 또 누가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또 건물을 짓는데 또 고맙게 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갖다 비워놓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썩은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청와대보다는 땅 기운은 더 나쁩니다. 나쁘지만은 그래도 청와대보다는 좋아서 여기는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는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청와대가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청와대가 누구 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짓고 나서부터 여기 대통령은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끝내는 4년 임기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전부 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은 청와대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거 짓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누가 되든지 또 마찬가지예요. 또 문제 생겨가지고 뭐 문제 만드는 인간도 있고 또 문제 하는 인간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 얘기고, 어쨌든 기운이 저러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치는 일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땅은, 청와대는 좋은 땅입니다. 장년기 초와 그거 아주 누가 봤는지 잘 봤어요.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주 잘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감의 흐름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좋은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저기 예술의 전당 앞에 가면은 예술의 전당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는 아주 좋았던 데예요. 예술의 전당이 생기고 주변에 전부 다 높은 게 생기면, 그러면 높은 쪽으로 있는 자기 기운은 뺏깁니다. 그러면 장년기 초가 아니라 청년기 초래도 그 기운은 뺏겨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가 지금 탈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집도 빨리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 좋은 땅 기운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정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기운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라 그래서 연도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연도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년기에서 몇 년 있으면 청년기가 되고 몇 년 있으면 장년기가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청년적이다, 유년적이다, 현재가 장년적이다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년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건물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땅 기운은 뭐가 있냐면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운만 가지고 한 얘기고, 입지 조건은 또 뭐냐, 입지 조건이라는 건. 입지 조건. 아무리 좋은 땅에 저기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사람 보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누가 하나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저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에다가 자기 혼자 집 딱 지어놓고, 그리고 주변을 다 좋게 뭐 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그럼 뭐 하겠어요? 이 집이 비싸게 팔리겠어요? 안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사람이 많은 도시, 그 다음에 자동차 길, 이런 큰 길,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30%, 입지 조건 30%, 그 다음에 땅 기운 70%. 물론 여기 땅 기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땅 기운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이 도시나 이런 데는 땅 기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기가 되느냐 보기가 되느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기 상태가 되면 결국 흉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흉에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땅 기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땅 기운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땅 기운이 훨씬 유리합니다. 70%는 땅 기운이고, 인간이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땅 기운 좋은 집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 기운이 오히려 70%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30%밖에 안 됩니다.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땅 기운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
이 땅덩어리 자체 내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이 땅덩어리 자체가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물이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맥보다 더 심한 게 지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전류가 있는지 수맥이 있는지는 나중에 건물을 지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보면은 지전류는 반드시 전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로로는 안 움직여요. 꼭 지전류는 수맥도 마찬가지예요. 수맥도 일종의 지전류예요. 수맥도 뭐냐면 전파가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파장이 위아래로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전류가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건물 벽이 이렇게 금이 갑니다. 위아래로. 이런 데 살면 여러분들이 병 걸립니다. 첫째는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이른바 쉽게 말하면 벼랑 맞아 죽을 당한다는 게 지전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전류가 있는 땅은 피해야 됩니다. 또 바람도 잘 불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북방향으로 자면 여러분들이 잠도 잘 올 것입니다. 이렇게 입지 조건과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과 이런 것을 터득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땅에서 살아야지만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택해도 되는 직업입니다. 왜냐? 아무리 의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100% 의사들이 100% 병을 나면은 이 세상에 병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땀도 여러분들 몸에 병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언제든지 환자가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의사 직업으로 택하면은 영원한 직업이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전류나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전류가 있는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갑자기 뭐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재수없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허물어진다든가 하는 일이 당하는 게 전부 다 지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일단 접어두고 첫째는 청와대부터 빨리 다시 지어야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이런 것 해서 다시 짓지 않으면은 또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박 씨가 됐건 김 씨가 됐건 이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뭐 전 씨가 됐건 뭐 손우 씨가 됐건 길 씨가 됐건 아무리 좋은 성을 가졌어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가서 뒤에 가서는 꼭 좋지 않은 일이 꼭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청와대가 지금 그와 같은 땅기운을 가지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명당 자리는 명당 자리나 진짜 명당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 끝내겠습니다.